마이클 잭슨이 세계 투어를 하고 있는데 93년 때 정부에서 아마 금지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통제 사회가 아닌 자유를 선택한다라는 것이고 또 자유라는 것이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아마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자유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기억에 남는 일이 마이클 잭슨이 세계 투어를 하고 있는데 93년 때 정부에서 아마 고통분담을 한다던가 국산품 애용 분위기 같은 그런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면서 금지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개인과 시장의 자유가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지금 자유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리고 싶어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자유라는 제목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내가 합리적으로 그리고 주체적으로 통제사회가 아닌 자유를 선택한다라는 것이고 또 자유라는 것이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국가가 계획을 세워서 하는 일은 흔히 실패하고 유토피아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책에서 주라기 공원의 사례를 들었는데요. 인간이 공룡을 만들고 통제하려는 엄청난 계획을 세웠는데 예측하지 못한 사고를 겪습니다. 중앙 집권적인 통제는 그렇게 항상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져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 각자가 자율성을 발휘하는 자유가 필요합니다. 약자를 돕는다는 의도가 좋아도 방법에 따라 물론 결과가 달라집니다. 특히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떠올리고 계산한 결과가 옳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성적인 것과 합리적인 것은 다릅니다. 합리적이어야지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심리학자 조너선 하이트는 이성적인 사람들이 우리가 본성적으로 가지는 도덕성을 상당 부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어떤 선한 의도를 계속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로 그 의도가 맞는지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도라는 것은 숨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국도 자본주의와 자유를 어느 정도 도입한 후에 경제가 발전하게 되었죠. 경제가 어느 정도 발전할 수 있는 체제는 권위주의 체제에서도 가능합니다. 현재 중국은 제가 보기에 공산주의 체제라기보다는 권위주의 체제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걸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옛날 박정희 정권의 성장주의 같은 시점에서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한계가 있고 그리고 통제사회는 권력이 집중되기 때문에 국민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잘 산다는 것에서 중요한 부분은 돈도 있겠지만 권력이 민간에게 분산돼서 권력의 평등에 가까워지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는 사람들의 잠재적인 능력이 잘 개발되고 그 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서 경제가 발전하게 되는 특징을 가집니다. 자신의 능력을 개발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미리 파악해서 그에 맞게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가령 저의 책에서도 소개했는데 큰 히트를 친 불닭볶음면이나 애플의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의 요구가 있기 전에 미리 짐작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 맛이나 그러한 사용성을 사람들이 요구한 게 아니었죠. 불닭볶음면은 처음에 너무 매워가지고 매니아들만 먹었지만 지금은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소비자들이 자기가 뭘 원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시장 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잠재된 욕구를 찾아내서 충족시켜줘야 경제가 활성화가 됩니다. 반면에 통제사회라면은 그런 제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요구하는 수요에만 맞추게 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정부의 역할이 커지고 통제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위축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개인이 타인들과의 거리를 두면서 오히려 더 개인주의화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체적인 삶이라는 거는 주체적 사고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모든 걸 다 의심해 본다라는 태도를 말합니다. 물론 지금 제가 하는 말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도 그냥 받아들이지 마시고 의심하고 비판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판을 막는 것이 전체주의입니다. 그것이 자유의 커다란 적입니다.